네,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준금리, 인상 속도, 폭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게 나오게 되면서 부담이 되는데요. 오늘도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도 이사님과 볼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공개합니다. 네, 반발 매수와 변동성 확대. 오늘 뉴욕 증시의 장 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, 이사님. 네, 사실 반발 매수가 나오는 날은 변동성이 큰 날은 아니거든요. 원래는 반발 매수라는 게 많이 떨어졌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. 악재가 다 해소된 건 아닌데 악재는 심리적으로 좀 희석이 됐고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반발 매수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 들어가는 날은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좀 안도해도 되겠다. 이 정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반발 매수 먼저 나왔죠.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FOMC에서 이 보수적인 금리 전망이 나오면서 변동성 굉장히 좀 확대가 됐죠. 그러면서 그야말로 정신없는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변동성과 반발 매수가 어울리지 않는 친구였는데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친구가 손을 맞잡는 그런 시장이 어제 이루어졌었는데요. 우선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FOMC에서 정책금리 75bp 인상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. 75bp 인상 가능성이 한 70% 정도 그리고 100bp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뭐 메모드 스텝이나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르죠. 이 100bp에 대한 가능성도 한 20-30% 정도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75bp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바니까 뭐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 이제 점도표에 대한 금리 전망이 4.4% 그야말로 헉하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. 지금 75bp를 올리면 3.25%죠. 근데 여기에서 4.4%까지 아니면 4.5%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100bp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면 11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거든요. 자이언트 스텝을 4발자국 연속으로 갑니다. 자이언트 스텝 4번이면 3%거든요.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. 그러면 예상보다 매파적인 게 75bp가 매파적이었던 게 아니라 올해 금리 전망이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느끼면서 이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. 하지만 이 파월 의장, 연준 의장들은 좀 좀 진정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. 점도표에 대해서 이 점도표 약속은 아니다. 지표를 보면서 지표가 좀 좋으면 이만큼 안 올릴 수도 있다. 이런 부분들 그야말로 파월의 말빨도 좀 먹히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하지만 시장은 한번 겁을 먹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공포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또 국채금리입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에 3.5%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 4bp 정도 하락을 했죠.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것도 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. 시장이 너무 좀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다.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. 그러니까 주식도 안 좋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.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은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유럽 여행에 대한 부분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안 좋게 반응을 했고 좀 좋은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의 시총 1위죠. 이 엔비디아가 이 미국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.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하긴 했지만 반도체주에 대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제 반발 매수와 차익 매물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었고 예상에는 부합했는데 전망이 높으니까 여기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가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데요. 그러니까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글쎄요. 미국 증시도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헤맨 만큼 국내에서도 방향성 잡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 미국 시장이 사실은 시장 마감 시간이 조금 더 몇 시간 더 있었으면 하락폭이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. 공포라는 게 공포가 처음에 다가왔을 때가 제일 공포스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죠. 기쁨도 그렇고 공포도 그렇고 슬픔도 모든 감정이 마찬가지인데
이런 부분이 희석이 좀 돼야 되는데 희석이 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. 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을 좀 거의 좀 많이 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공포 심리가 국내에서는 조금 희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지수는 사실은 더 많이 떨어져 있죠. 바닥권에 더 가깝습니다. 뭐 지금도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은 미국보다는 훨씬 덜하게 1% 미만의 하락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제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죠. 이거보다도 조금 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하락한 이후에 하락폭도 장중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.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는 반발 매수 먼저 나왔죠.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보다 하락하고 그 이후에 반발 매수. 그러니까 공포가 먼저 오고 반발 매수가 나중에 오는 병이 먼저 오고 약이 나중에 오는 게 좋죠. 약 먼저 주고 병 나중에 드는 것보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미국 시장에서 이 식품 업종들이 분위기가 괜찮았죠. 그러면서 뭐 크래프트 하인즈라든지 우리나라 뭐 케찹으로 유명하죠. 이 하인즈라든지 켈로그 이런 식품 업종 그리고 월마트 같은 소매 업종 이런 업종들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는 미국 시장 거의 다 하락했는데 반도체는 거의 뭐 그야말로 쏘쏘한 분위기 정도 소매 업종들이나 식품 업종들은 좀 좋은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국내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그 외에 개별 종목별로 본다라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좋았습니다. 뭐 계속 뭐 이 시간에 실적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반등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항상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개장 앞두고 다행입니다. 미국에서의 이런 공포 심리가 좀 희석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, 또 국내 증시가 이게 뭐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내려갈 데도 없다.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견조한 흐름을 예상해 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이제 업종이 대충 나오는데요. 식품, 소매, 그리고 실적 쪽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종목으로는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종목입니다. 그렇군요. CJ제일제당으로 가시네요. 식품 이쪽이 될 텐데 연결시키는 이유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섹터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장입니다.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은행주 좋아야 되는데 은행주도 분위기가 뭐 그냥 그렇죠.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 어제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그럼 내수주로 왔을 때 내수주 1번 하면 은행주 다음에 통신주 생각하는데 통신주도 그렇게 썩 뭔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싹 보이진 않습니다. 근데 식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내수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에 좀 부합을 해서 좀 골라봤고요. 그리고 실적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에서 식품주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. 곡물 가격 많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 같이 올렸죠. 그러면서 실적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고 CJ제일제당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도 CJ제일제당을 선택하셨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매력들도 짚어주십시오. 우선 뭐 실적 얘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CJ제일제당 2분기 실적 좋았는데요.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한 10% 정도, 영업이익은 거의 20% 정도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CJ제일제당 보시면 식품과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식품이 메인이죠. 식품 쪽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국내 식품도 좋고요. 해외 식품도 좋습니다. 국내 식품, 해외 식품 모두 다 판가가 인상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판가 인상 그리고 점유율도 역시 좋아지고 있고요. 이 가공식품 매출이 판가 인상과 그리고 전략 제품들의 이런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두 자릿수입니다. 굉장히 좋은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. 해외 식품 쪽은 굉장히 좋고요. 식품 자회사도 휴안즈라는 식품 자회사인데 이쪽도 한 20% 이상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CJ제일제당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바이오 사업부인데요. 아미노산 판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미노산 판가 하락보다 식품 쪽, 가공식품 쪽의 상승이 훨씬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세하고도 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식품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그리고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. 내년 매출액이 한 30조 이상이고 영업이익도 한 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다. 주가는 바닥에서 아직 많이 못 올라왔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네. 자, CJ제일제당 지금 40만 8,500원. 어제 한 1% 올랐었는데 최근에 하락 대비해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? 네, 사실 뭐 바닥권 대비해서도 한 5%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래도 주가 아직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. 이제 계속해서 이 이평선을 정배열하면서 지금 우상향의 그래프를 살살살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, 실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10% 정도, 그러니까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CJ제일제당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, 이사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실적에 대한 전망 좋고요. 거기에다가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. 지금 40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45만 원의 목표가를 잡아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